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중세의 능동적인 요인은 고대교회에 의해 생발성을 높였다.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자주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은 계속되어 있는 생산력과 생산 기술, 생산 원료와 동력의 발전으로 비교되었다. 생산 도구는 점차 기계화됐다. 동력은 인력, 가축력, 자연력에 이어 목재와 석탄, 석유와 같은 연료의 발전으로 기계 동력으로 전환됐다. 자동기계에 대한 발굴은 기계를 움직일 동력을 자연에서 사전으로 쓰고 중세의 능동적인 노예라는 건 농노를 말하는 거죠. 농노. 그래서 농노는 복잡한 농업 기술이죠. 농업 기술을 적용이 가능했다. 창발성이 높았다는, 생산력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산력이 높아지죠. 그럼 생산력이 어떻게 높아지냐? 농사를 짓는데, 그죠? 농사를 짓는데, 뭐 삽과 곡괭이죠. 곡괭이로 줬다가 그 다음에 소를 쓰죠. 소, 그죠? 이렇게 소를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생산 원료도 불을 떼는데 불이죠. 먼 처음에 나무를 불을 떼는데 처음에는 나무였다가 나중에 그 석유, 그다음에 가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력, 사람 했는데 이제 가축력, 그죠? 그러다가 자연력. 자연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 자연력. 자연력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물레방아. 그렇지, 물레방아. 물레방아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 물레방아는 뭘로 이용하는 거예요?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뭐를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바람을 이용하는 거는 풍차? 그죠? 이렇게 풍차. 물레방아 풍차는 소보다 훨씬 더 풍차 엄청 큰 거 있죠? 큰 거 봤죠? 그죠? 이렇게 돼서 풍차. 자연력에 이어 목재, 석탄, 석유, 연료의 발전이죠? 기계 동력이 되죠. 드디어 이런 기계를 통해서 엔진이 발생하죠? 엔진. 엔진은 석유만 있으면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자동기계. 자동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료만 주면 자동기계. 이게 자동기계는 뭐냐면, 시계 있죠, 시계. 시계추는 이게 영원할까요? 아니면 영원하지 않을까요? 시계추. 태엽을 우리가 주잖아. 그죠? 태엽을 주는데, 우리 시계를 봐봐. 한 번 태엽을 주면, 그죠? 장기간 가동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만 태엽을 주면 영원히 작동하는 기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죠? 이게 바로 자동기계야. 자동기계. 이 의미는 뭐냐면 그죠? 사람이 한 번만 동력을 주면 영원히 작동. 그런 기계는 없었어요. 중세 때 이걸 만들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기계는 없지만 어때? 연료죠? 연료를 주면 계속 작동하는 엔진을 만든 거 아니야. 그죠? 엔진이 뭔지 알죠? 엔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간단히 말하면 계속 돌아가는
계속 돌아가는 태엽. 그죠? 혹은 계속 돌아가는 바퀴라고 생각해요.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바퀴. 여기 바퀴에다가 뭐 타이어를 얹히면 타이어를 연결하면 차가 되겠죠. 차가 되는 거고. 온갖 기계를 다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엔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엔진이 나타난 거예요. 자동기계. 자동기계에 대한 영어는 바로 엔진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간의 수공업 단계를 거쳐 초보적인 공장제 생산 방식이 나타났다. 1차 산업의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자 인dia 생산물의 가공업이 발전했다. 또한 1차 산업 생산물과 가공품 융합을 위한 상업이 발전되었다. 상업은 농촌의 시장에서 점차 장거리 무역으로 발전했다. 상업의 발전은 다양한 상품을 수행시켰고 그에 따라 교환은 더 복잡해졌다. 따라서 다단계 물물 교환을 단순화시켜주는 화폐가 발전되었다. 이로써 상업은 모든 상품을 수치로 평가하게 됐고 그 결과 모든 생산물은 각자 추상적인 가치, 즉 가격을 붙게 됐다. 그래서 수공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공업자의 기원. 첫 번째는 그냥 대장간, 그죠? 원래 직업인 거죠, 그죠? 대장간. 원래 날마다 가는 전업적인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어? 뭐라 그래요? 농번기하고 사이에 뭐라 그래요? 쉬는 거를. 농한기? 그렇지, 농한기. 이 한자가 농한기가 적었다는 거죠? 저기 쉰다는 뜻이죠, 그죠? 농한기가 쉰다는 뜻이야. 농한기에 그죠? 농한기에 간의 수공업. 간의 수공업. 주로 이제 한국으로 보면 물레질 안에 물레질. 그래서 수공업자의 기여는 두 가지다. 대장간과 같이 원래 전업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농한기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을 때 하는 거, 그죠? 누에꼬치. 이렇게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혼자 했겠지만 이제 대장간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죠? 고용하는 거. 간의 수공업은 처음에는 물레질을 했는데 농한기만 했는데 이제 농업보다 더 이윤이 많이 남아. 그죠? 이윤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농업을 안 하고 농사 대신에, 그죠? 농업 대신에, 그죠? 이런 간의 수공업을 직업적으로 하는 거야. 직업적으로. 이게 초보적인 공장제 방식이라. 공장제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공장제다. 여러 명이 한다. 첫 번째는 여러 명이 작업을 한다. 두 번째는 협업을 한다. 협업을 한다. 세 번째는 분업을 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기술자들이 나눠지는 거죠. 기술자들이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도자기다 그러면 굽는 사람. 굽는 기술이 되게 중요됩니다. 굽는 사람. 처음에 빚는 사람도 있었구나. 빚는 사람 알죠? 굽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거를 마무리. 그죠? 검증. 그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최고로 기술이 좋은 사람이 마지막 검증을 하겠죠? 빚는 사람, 굽는 사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일을 한 사람이 다 했는데, 이제 도자기 공장을 하면서, 도자기 굽는 걸 가마라 그러죠? 가마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여러 개 생기면, 이렇게 협업과 분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초보적인 공장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산업의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농업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쌀을, 그죠? 쌀을 밥을 해먹고도 남나. 그러면 버려? 남는 쌀을 어떻게 해? 버려? 그래, 팔어. 근데 딴 사람도 쌀이 많이 남아, 나만 돌아가면 남는 쌀을 어떻게 해? 과자로 만들면 되지. 그죠? 그래도 남어. 옛날엔 생각도 못했어. 그러면 쌀을 사료로 만들어도 되죠? 품질이 낮은 쌀 같은 경우.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뭐가 돼? 소비재 중심의 식품 공업이 발달하겠죠. 식품 공업이 발달. 이 말이야.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면 가공업이 발전한다는 거야. 그죠? 가공업이 발전한다. 사과가 너무 많어. 그죠? 나오면 썩겠죠? 그렇지. 집을 만들면 오래 보관하죠? 오래 보관한다. 이렇게 돼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가공업이 당연히 발전하고,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죠? 상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까 동네에서 팔다 이제 장거리 무역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상업은 다양한 상품을 출현시켜. 왜? 자, 제주의 귤이, 그죠? 제주의 귤이 육지로 오고, 이렇게 고하겠죠? 그 다음에 강원도의 북어, 북어가 제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세계적으로 보면 더 되겠죠. 그죠? 신대륙의 담배가 육지로 가고, 이어져서. 신대륙의 담배가 유럽으로 가고, 그렇게 되겠죠? 유럽의 총이 신대륙의 원주민한테 가고. 그래서 무역은 어때? 상업의 발전은 다양한 상품을 출현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죠? 교환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다단계 물물 교환을 단순화시켜주는 화폐가 발생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필수품 중심의 상품이 한정적이겠죠? 몇 개 안 돼. 그래서 물물 교환이 가능했는데, 상품이 이제 다양해지면서 교환이 복잡해진다는 거. 그죠? 내가 쌀 생산의 농민이에요. 농민 갑이 있어. 그 다음에 미역을 생산하는 어민 을이 있어. 그죠? 그 쌀을 생산하는 농민 갑은 어디에 있냐면은 쌀 생산하니까 충청북도에 있다 그래. 내륙.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죠? 미역을 생산하는 어민은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있는 거죠? 바닷가. 바닷가. 전라남도 있죠. 전라남도. 그러면 이 농민이 미역을 먹고 싶어. 미역을 먹는 이 어민은 이 쌀을 먹고 싶어. 이 두 개를 바로 교환한다는 건 어렵죠. 미역과 쌀을 직접 교환하는 것은 어렵다. 그죠? 중간관계가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잡한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돈으로 하면은 되죠? 돈으로 하면 간단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 그죠? 모든 그 물건을,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그죠? 자기 상품을 돈으로 바꾸면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바꾸면 바로, 그죠? 바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복잡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죠. 복잡한 단계가 불필요하다. 돈, 상품을 돈. 그래서 화폐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화폐. 그래서 이제 화폐가 다, 모든 건 화폐로 표현되죠? 모든 건 화폐로 표현. 그래서 쌀 한 가마, 100냥, 이런 식으로. 미역 한 다발, 10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가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항공업은 1차 산업이 극복할 수 없는 시간, 공간, 기후 등의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제는 토지와 같은 자연 그 자체의 생산수단보다 자동기계 설비가 더 강력한 생산수단이 되었다. 산업의 발달은 상품의 교환뿐 아니라 생산수단의 교환까지 발달시켰으며 존재하는 모든 생산수단을 얻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생산수단인 자본, 즉 화폐 자본이 탄생하게 되었다. 상공업이 시간을 극복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생선이죠? 생선인 많이 소금에 절인다. 그죠? 소금에 절이는데, 이걸 절이는데, 그따서 몇 달 동안은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있다면, 결국, 그죠? 어느 정도는 버려야 되죠. 다 못 먹잖아. 혼자 있다면 다 소비를 못해. 다 소비를 못해서 어느 정도 버려야 되는데, 이거 내륙에 팔면 되죠? 내륙에 팔면 된다는 거야. 기후도 마찬가지죠. 기후적 관계. 강원도에선 귤이 생산이 불가능하죠? 생산 못한다. 근데 제주도에서 운송하면 되죠? 제주도에서 운송한다. 자연적 한계를 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 한계를 극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해서 이제는 돈만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농작물보다 공산품이 더 다양해진다. 다양해지고, 그죠? 더 비싸진다. 그래서 농토보다 공장을 가지는 게, 공장을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쌀은 1년에 몇 번 줘? 쌀 농사. 쌀 농사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이죠? 생산을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그런데 다른, 공장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깎아서, 그죠? 나무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 1년 내내 만들 수 있죠? 1년 내내.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어쩌다 1년에 한 번 생산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1년 내내 하는 게 좋죠? 1년 내내 해서 팔기만 하면 파는 게 문제야, 이제는.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팔로만 있으면 부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보다 이런 공장을 소유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그 공장, 그죠? 여러 가지 갖가지 공장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상품도 가질 수 있고 공장도 가질 수 있어. 바로 이제 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지배적인 생산수단의 역사, 생산수단의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노예제일 때는 노예, 그죠? 노예, 인력, 사람의 인력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봉건제에 있어서는 농토, 토지, 그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이렇게 생산수단이 변화가잖아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가본에 의해 생산수단은 공간과 시간의 속박에 해당되었으며 생산 과정은 자연에 구속되어 있는 토지보다 자유분방한 자동기계로 집중되었다.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에 의해 기계는 인간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노동하게끔 만드는 시스템, 기계의 복합체, 기계류, 즉 공장제로 탄생하게 되었다. 드디어 자본에 의해 기계와 노동자 간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공장이 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토지에 속박되어 있던 농부들이 해방되어 형식상 자유롭지만 사실은 자본의 혁명인 도시 노동자가 됐다. 반면 자본가에 내놔는 수공업자와 상인이다. 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죠? 돈만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가서 뭐든지 살 수 있고, 공장을 제주도에서 만들든지 서울에서 만들든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돈만 있으면 공장을 오늘 안 만들고 1년 후에 만들어도 상관없고,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기계가 되었다는 거고, 이제 기계를 소유한 기계는 인간의 수동적으로 작동되어야지 오히려 인간을 능동하게 만드는 시스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농민이 트랙터를 소유했어. 그죠? 그러면은 트랙터가 일할 때 농민이 일하는 거야. 농민이 일할 때 농민이 필요해서 트랙터를 일시키는 거야. 농민이, 그죠? 일할 때, 즉 필요할 때 트랙터죠. 트랙터를 운행을 하죠. 근데 공장을 봐봐, 공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을 보자. 우리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이 자동차 공장에서는 이 컨베이어가 그죠? 컨베이어가 우리 옛날에 저기 얼마 전까지 우리 자동차에서 24시간 돌아갔죠? 24시간 돌아가면 사람들이 3교대로 그죠? 3교대로 이거를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하고 사람들의 작업 속도는 기계가 사람의 작업 속도라 사람들이 기계의 작업 속도. 사람들의 작업 속도는 그죠? 이 컨베이어 그죠? 컨베이어 속도에 따라죠. 물론 이 컨베이어 속도를 정하는 거는 자본가가 정하지만 그죠? 이 말이 이해가 이제요? 기계가 인간의 수동적으로 작동될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기계를 일하게 되면 기계 중심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기계와 노동자 간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제는. 인간이 필요할 때 그때를 기계에 작동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기계에 따라서 기계가 멈추면 사람도 쉬고 기계가 돌아가면 24시간 돌아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3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겠죠?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어서 농노들이 해방돼서 도시로 왔다는 거지. 그래서 땅에서는 해방됐지만 농노들이 그죠? 그렇지만 도시에 와서 공장, 자본에 구속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촌에서 그죠? 땅에 구속되는 것보다 도시에서 공장, 그죠? 공장에 구속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왜냐면 촌에서는 그죠? 24시간 신분적 구속이 있죠. 아유, 시골에 살면 어때? 뭐 24시간 그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물론 그 과거에는 영주잖아요. 그죠? 영주와 지주에게 24시간 구속당하죠? 결혼 생활도 뭐 다 구속당하고 다 이러고. 그리고 영주와 지주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시골은 대가족 되니까 24시간 그 시골 시스템, 봉건적 시스템에 구속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에서는 도시 공장에서 8시간, 그죠? 8시간만 구속되면 나머지는 자유죠. 영주도 없고, 시골처럼 잔소리하는, 노인네들도 없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농민보단 노동자가 좋다, 이거야. 그래서 도시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에 명하는 수공업자와 상인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자본주의에 이르러 최초로 정치, 경제적 신분에서 경제적 계급으로 분화된 선천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탄생했다. 신분제에 근거한 다양한 관계는 화폐 관계를 이루어냅니다. 화폐와 양적 관계에서 인간들은 평등한 계약 관계에 있다. 또한 교환과 매매는 자유경쟁을 전제로 했다. 시작주 계급인 농민은 상업과 공업에 의해 최초로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났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모든 생산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소유하고 그 일부를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나머지는 교환시장에 내다. 첫 번째는 신분. 신분은 정치, 경제, 사회적 종속이에요. 이걸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관계를 봅시다. 영주와 농노의 관계. 그죠? 자,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종속돼 있죠. 자기가 일한 걸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정치적으로도 종속돼 있죠? 그 관계면은 영주가 재판을 하잖아. 그죠? 영주가 재판도 해, 재판.
때리기도 해. 곤장도 때리고. 그죠? 그 영주가 결혼 생활에도 관여하죠? 결혼 생활에도 관여. 초야권 있다 그랬잖아, 초야권. 그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양반들이 관여를 하잖아.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은 그래서 인격적 지배야, 이걸. 인격적 지배. 계급. 계급은 경제적 종속. 사장님이 뭐 나를 갖다가 뭐 우리 결혼 생활에 관여해? 안 하죠? 사장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뭐 곤장을 때려? 안 한단 말이야. 이게 경제적 종속이야. 그러니까 어때? 훨씬 좋죠. 신분보다 계급이 훨씬 좋다. 왜? 정치적, 사회적 제약이 소멸함으로. 그래서 해방됐다는 거야. 그래서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신분에 근거한 다양한 여러 가지 지배의 관계는 화폐 관계, 이제 돈 있는 놈이 장땡이야. 돈 있으면은 돈 있는 사람이 귀족인 거죠. 그래서 돈의 관계로 일어나는, 무라라는 거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고 화폐 관계, 돈 관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관계죠. 신분적인 지배가 없으니까. 경제적 종속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최초로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났어. 노예나 농노는 신분적 억압이 있었는데,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 다음. 지금 몇 시야? 그래. 10분 쉬었다 합시다.